알킬 할라이드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7장에서는 알킬 할라이드를 기준으로 출발 물질로 이용하여 뉴클레오필릭 서브스티튜션 리액션 친핵성 치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친핵성 치환 반응은 substitution S로 하고 뉴클레오필릭 이라는 대문자를 아래첨자로 사용해서 SN1 또는 SN2 반응 경로에 따라 메커니즘에 따라 이 두 가지 특징에 구분하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러한 반응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킬 할라이드의 전반적인 소개, 그 다음에 알킬 할라이드의 명명법, 그 다음에 물리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알킬 할라이드의 특징 중에서는 하나는 탄소와 치환되어 있는 할라이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전기 염성도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카본과 할로젠 결합은 폴라한 결합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델타 플러스 캐릭터를 할라이드가 델타 마이너스 캐릭터를 가지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형태로 치환되고, 그래서 새로운 뉴클레오파일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X 대신에 치환되는 뉴클레오필릭 서브스티튜션 리액션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X는 이탈기인 리빙 그룹으로 작용하고요. 다음에 들어오는 전자가 풍부하고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친액체인 뉴클레오파일, 이렇게 해서 이탈기 리빙 그룹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뉴클레오파일이 치환되는 반응 메커니즘에 가능한 메커니즘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 가능한 메커니즘에서 실질적으로 화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메커니즘은 SN2와 SN1이 있고요. SN1 메커니즘에서는 카보캐타이온, 탄소가 플러스 양이온의 중간체를 거치는 두 단계 반응의 SN1 메커니즘, 그리고 리액션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반응 속도를 이야기할 때에 이것이 하몬드 가설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 하몬드 포스툴레이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알킬 할라이드와 뉴클레오파일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것이 SN1이냐, 어떤 것이 SN2 반응이냐에 대해서 한번 구분하는 방법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SN1과 SN2의 탄소는 대부분이 sp3 카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탄소가 sp2 카본인 바이닐 할라이드와 에릴 할라이드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킬 할라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알킬 할라이드는 할로젠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로서 탄소 원자가 sp3 혼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킬입니다. 따라서 이 탄소의 알킬에 붙어있는 탄소의 종류에 따라서 1차, 2차, 3차 primary, secondary, tertiary 알킬 할라이드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거냐면 할라이드가 결합되어 있는, X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가 R그룹이 하나 있으면 1차, R그룹이 두 개 있으면 2차, R그룹이 3개 있으면 3차 알킬 할라이드입니다. 그리고 R그룹이 한 개도 없는 같은 경우에는 메틸 할라이드.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마지막에 파이닐과 에리를 배우겠지만 이게 지금 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할라이드는 탄소가 sp3 혼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알킬 할라이드입니다. 자, 알킬 할라이드에서 우리가 다른 타입의 오르게닉 할라이드가 있는데 이것은 바이닐 할라이드, 그죠? 이중결합에 있는 바이닐 할라이드, 에릴 할라이드, 아로마틱, 그죠? 벤젠링에 할라이드가 붙어 있다는 거. 바이닐은 탄소, 여기 이중결합, 그죠? 탄소, 더블 본드에 할로젠이 붙어 있는 거. 알릴릭 할라이드, 벤질릭 할라이드는 왜 이렇게 구분하느냐면은, 자, 이렇게 볼게요. 알릴릭 할라이드는 지금 X가 탄소에 붙어 있는 이 탄소 바로 옆에 이중결합이 또 있습니다. 벤질릭 할라이드는 벤젠에 있는데요. 벤젠에 있고 바로 붙어 있는 할라이드면은 아렐 할라이드인데 여기서 탄소를 하나 거쳐서 들어가는 할라이드가 벤질릭 할라이드고 이와 같은 할라이드는 알렐릭 할라이드입니다. 반드시 이게 왜 이렇게 구분하느냐면은 이 할라이드 그냥 여러분 보시면 이 탄소는 뭐죠? sp3입니다. 그죠? 다음에 벤질도 이 탄소는 어떻다? sp3입니다. 어떻게 보면 얘네들도 탄소가 sp3이므로 알킬 할라이드처럼 보이나 여기에 붙어있는 이 탄소 바로 옆에 안정화되어 있는 이중결합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알릴릭과 벤질릭 할라이드는 독특한 성질이 있습니다.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여 알릴릭과 벤질릭을 구분하여 두는 이유도 그만의 독특한 반응성이 있기 때문에 이름도 달리하고 구분도 달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알킬 할라이드 볼게요. 아요다이드가 이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데 이 탄소에는 알킬 그룹이 한 개죠. 그죠? 그래서 1차. 브로마이드가 붙어 있는 탄소에 R 그룹이 한 개, 두 개이기 때문에 2차. 클로라이드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에 R 그룹이 하나, 둘, 세 개이기 때문에 3차 알킬 클로라이드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바이닐 할라이드는 sp2, 아릴 할라이드도 sp2인데 이와 같은 반응에서는 실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치환 반응에서는 이와 sp2 반응은 치환 반응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릴릭 할라이드 이 치환 반응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뉴클레오필릭 서브스티튜션 리액션 SN1이나 SN2 타입의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sp3 혼성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옆에 알켄이나 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알릴릭 할라이드, 벤질릭 할라이드입니다. 알킬 할라이드의 아유팩 이름은 지금 가장 긴 페런트 카본, 가장 긴 탄소를 찾는데요. 단 이 탄소 길이, 이 체인에는 주 체인에는 반드시 할로젠을 포함하고 있는 할로젠이 결합되어 있는 탄소는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주 사설은 7개입니다. 그래서 헵텐이고요. 여기서 헵텐으로 하는 것은 이 할라이드를 치환기로 보는 겁니다. 치환기로. 그 다음에 여기서 체인에 이름을 붙이는데요. 여기서
여기서 치환기가 낮은 번호가 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죠? 1, 2. 클로라이드가 2번. 여기서 왼쪽으로 붙이지 않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메틸이 5번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서로 따지면은 A, B, C. 클로로가 C, 메틸이 M이니까 C가 먼저 오고, 그죠? 2 클로로, 5 메틸. 그 다음에 숫자와 알파벳 사이에서는 하이픈, 이 바를 써주죠. 그리고 띄어쓰기는 하지 않는다. 이것이 IUPAC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커먼 네임으로 일반적으로 알킬 할라이드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면 알킬 그룹을 뭉쳐서 하나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죠? 이렇게 할라이드가 붙어 있는, 여기 있는 I가 붙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알킬 그룹을 터셔리 부틸 그룹이니까, 터셔리 부틸 아이오다이드.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뭉쳐서 에틸 그룹을 해서 에틸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오팩 이름으로 따지면은 여기가 1번, 2번이니까 그죠? 여기는 1번을 붙이도 되고 뭐 탄소 2개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클로로에테인인데 그렇지 않고 탄소가 결합되어 있는 알킬 그룹을 하나의 싱글 그룹으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 싱글 그룹이 붙어 있는 클로라이드, 뭐 싱글 그룹이 붙어 있는 아이오다이드, 그 싱글 그룹이 뭐냐? 터셔리 부틸이다, 에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킬 할라이드의 물리적 특징은 알킬 할라이드는 약한 폴라 몰레큐, 조금 아주 극성이 강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얘네들은 탄소와 할라이드의 전기염성도 차이에서 탄소보다 클로린이 염소가 전기염성도가 크기 때문에 결합되어 있는 전자를 클로라이드 쪽으로 당겨옵니다. 그러면 이 결합 전자가 클로라이드 쪽으로 많이 당겨오기 때문에 부분적인 마이너스 차지를 띈다고 해서 델타 마이너스, 이 탄소는 클로라이드 쪽에 전자를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뺏겼기 때문에 전자가 부족하여 부분적으로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다 해서 델타 플러스, 이와 같이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에 의해서 교성된 것이 다이폴 인터랙션이죠. 그죠? 이 다이폴 인터랙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자 간 인력입니다. 그죠? 델타 마이너스 부분과 다른 분자의 델타 플러스 간의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인력이 다이폴 인터랙션입니다. 자, 그리고 알킬 할라이드는 높은 보일링 포인트와 멜팅 포인트를 가집니다. 그냥 할라이드가 다이폴 모멘트 때문에, 그죠? 그리고 당연히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과 녹는 점은 치환되어 있는 알킬 그룹의 크기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탄소 2개, 탄소 3개니까 이것이 크면 클수록 무엇이 large surface area, 그죠? 표면적이 넓어짐으로 melting 포인트나 boiling 포인트 모두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탄소수인데 X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클로라이드보다는 브로마이드보다는 아이오다이드가 높은 멜팅 포인트가 보일링 포인트가 됩니다. 폴러라이즈 될 수 있는 찬스가 크죠. 왜? 사이즈가 크니까 평균률, 그죠? 폴라리지빌리티라고 하는 평균률,
의해서 전자가 어느 정도 치우치고 이런 게 쉽게 된다는 거죠. 그죠? 보다 더 편곡될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면 높은 멜팅 포인트와 보일링 포인트를 가집니다. 알킬 할라이드는 대부분 유기용매에 잘 용해되고요. 물에는 용해도가 매우 나쁩니다. 잘 안 녹습니다. 물과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알킬 할라이드에서 다루는 것 중에 클로로메테인,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떠한 뭐 유기용매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뭐 다른 데서 어떻게 뭐 발견되고 나온다 이러는데,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클로로메테인은 유기용매로 많이 쓰고요. 그 또한 다이클로메테인도 아주, 요거를 다이클로메테인 또 뭐를 많이 쓴다? 유기용매로 많이 쓰는데, 여기서 커피를 추출할 때도 이걸 쓰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유기용매를 쓰니까 별로 건강에는 좋지 않은 거죠. 인체에는 아무리 잘 없앤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즘은 뭐 슈퍼 크리티컬 CO2 초인계 이산화 탄소를 이용해 가지고 커피에서 디카페인을 추출해 버리는 것을 이용합니다. 다음에 여기는 이 할로테인이라고 하는 플로린이 붙어 있는 요것은 우리가 지금 프레온가스 대신에 사용되는, 이게 냉매로 많이 사용되는 거죠. 그죠? 냉매로 많이 사용되는데, 요 F가 결합이 있어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오존층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죠. 그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탄소 결합에서 플로린 F로 결합되어 있는 전부 다 수소 대신에 F로 치환되어 있는 반응이 우리가 테프론입니다. 이게 프라이팬에 코팅제로 사용되고 음식이 달라붙지 않게 쿠킹할 때에 달라붙지 않게끔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PVC. 이거 PVC는 여기에 탄소 2개의 클로라이드 하나, 탄소 2개의 클로라이드 하나, 탄소 2개의 클로라이드 하나가 붙어 있는 바닐 클로라이드가 고분자화된 거죠. 다음에 CFCl3, DDT 살충제로 사용돼.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오르가노 알킬 할라이드에서 유용한 물질 중에 몇 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요즘은 이 탄소수소 결합 대신에 플로린을 효과적으로 잘 결합시키는 방법들이 최근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언스에서 이러한 뭐 연구들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그냥은 이 내용을 다 알아실 필요는 없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극성인 탄소 할로젠 결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렉트로네가티브한 전기염성도가 큰 할로젠 원소가 알킬 할라이드에 있는데, 이렇게 전기염성도가 큰 할로젠의 어떤 원자 때문에 탄소 X 할라이드 본드가 폴라해집니다. 이렇게 X가 전기염성도가 크니까 탄소 원자가 일렉트론 디피션트 하게 되죠. 즉 탄소 쪽에 전자가 부족한 일렉트로필릭 카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킬, 플로라이드,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아요다이드 모두 탄소 쪽에서는 부분적으로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알킬 할라이드는 치환 반응, substitution 리액션이 진행되는데 무엇과 반응하여? 뉴클레오파일과 친액체와 반응하여 치환 반응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알킬 할라이드 X가 뉴클레오파일에 치환되어서 X 자리에 뉴클레오파일이 오고요. X는 전기음순도가 크기 때문에 이 알킬 그룹과에 결합되어 있는 전자 두 개를 모두 가지고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이탈기로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다음에 알킬 할라이드는 이 8장에서 배우는 반응은 엘리미네이션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접한 브랜스테드 로리 베이스에서 알킬 할라이드에 인접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탄소의 수소와 같이 HX 형태로 떨어져 나가서 제거 반응에 의해서 탄소 이중결합, 즉 새로운 파이 결합을 형성시킵니다. 이것이 제거 반응입니다. 자, 일반적인 뉴클레오필릭 서브스티션 반응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sp3 혼성으로 이루어진 탄소에 할라이드가 붙어 있고요. 저 sp3 탄소가 붙어 있는 알킬 할라이드에 대해서 뉴클레오필릭 서브스티션 반응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는 것이 뉴클레오파일이고요. 이 결합되고 이탈되어 있는 것이 리빙 그룹입니다. 그죠? 그래서 치환 반응에서 우리가 항상 배울 때 알킬 할라이드 sp3 탄소가 이 탄소가 1차냐, 2차냐, 3차냐를 막 배우죠. 그죠? 다음 뉴클레오파일이 어느 정도 강한 뉴클레오파일이냐, 약한 뉴클레오파일이냐. 이 X가 떨어져 나가는 리빙 그룹이 굿 리빙 그룹이냐, 즉 잘 떨어져 나가느냐, 상대적으로 떨어져 나가기 힘드느냐, 이런 것을 서로 다루면서 반응의 특징들을 배웁니다. 자, 이 넘어가다가 좀 오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알킬 그룹에 클로라이드, 알킬 아요다이드, 알킬 브로마이드가 있습니다. 그죠? 뉴클레오파일은 모두 다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산소, 황, 산소, 하이드록사이드, 멀캡토, 사이오, 그죠? 여기 있는 알콕사이드가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해서 탄소 할라이드 결합이 모두 다 끊어지고 이 탄소 뉴클레오파일 결합이 형성되면서 탄소에 결합되어 있던 할라이드가 모두 다 리빙 그룹으로 들어갔습니다.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간 거죠. 그죠? 자, 뉴클레오파일에 네가티브리 차지드, 즉 음이온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파일 OH-, SH-는 무엇을 이게 마이너스 차지와 같이 붙어 있는 알칼리 금속인 솔트, 리튬, 소디움, 포타시움, 카운터, 케타이온과 차지 밸런스를 맞춰져 있죠. 그죠? 그래 돼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느 정도 생략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이드록사이드가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마이너스가 탄소 쪽으로 들어가니까 탄소가 여기가 OH 바로 결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탄소가 5개의 결합을 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탄소와 브로마이드에 결합되어 있던 이 전자가 브로마이드가 가져가면서 이탈되는 형태의 무엇이 얘네들이 치환이 되고요. 전체 반응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떨어져 나가서 소디움 브로마이드, 그죠? 차지 밸런스가 소디움 플러스의 카운터 N아이온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뉴클레오파일인 OH-에서 반응이 진행되고 나면은 소듐 Na+의 카운터 음이온은 Br- 브로마이드 음이온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뉴클레오파일이 들어가서 중성이면, 이게 뉴트럴이면, 비공유전자상을 가지고 차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들어가고 생성되어 있는 것은 플러스를 띄고요. 리빙 그룹은 마이너스를 띱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왼쪽에는 차지가 0이고 알킬 할라이드도 뉴트럴, 뉴클레오파일도 뉴트럴, 형식 전화가 0입니다. 그죠? 그러면 전체 네트가 0입니다. 그죠? 차지가 왼쪽 반응의 전체 차지의 밸런스는 0이고, 그러면 생성물도 전체가 0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0이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브로마이드는 떨어져 나가서 무엇으로? Br-로 됩니다. 그러면은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니까 전체 차지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생성물은 플러스 1을 띄는 거죠. 그리고 치환된 프로덕트가 좀 전처럼 플러스 차지를 띄게 되면은, 그리고 그 플러스로 차지를 띄고 있는 것이 양성자를 가지고 있다면, 특히 그 양성자가 산소나 질소에, 그죠? 이런 것은 쉽게 이 플러스 차지를 띄고 있는 질소나 산소에 결합되어 있는 산소는 들어갔던, 처음에 사용되었던 뉴클레오파일 친액체에 의해서 다시 쉽게 디프로토네이션 됩니다. 이와 그래서 보통 반응은, 우리가 첫 번째 반응은 친액성 치환 반응이고요. 그래서 중성과 중성이 반응하여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온으로 생성되었는데, 이때에 플러스 이온을 가지고 있는 생성물 중에 프로톤을 포함하고 있다면, 헤테로아톰의 질소나 산소에, 그 다음에는 이것이 프로톤이 디프로토네이션 되는 프로톤 트랜스퍼 반응이 두 번째 반응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오른쪽에 스텝 2는 보통 중요하게 안 다루고요. 우리가 치환 반응인 이쪽 반응만, 스텝 1만 보다 더 세심하게 살펴볼 겁니다. 어떤 뉴클레오필릭 치환 반응 프로덕트를 그릴 때에 하나의 단계별로 보면은, 처음에는 sp3 혼성화되는 탄소를 찾는데, 그죠? 무엇이? 리빙 그룹이 결합되어 있는 sp3 혼성 탄소를 찾고요. 그 다음에 그 반응에서 무엇이 뉴클레오파일이냐, 그죠? 그것이 뉴클레오파일에서는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는 친액체냐, 아니면은 론 페어,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친액체냐를 찾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뉴클레오파일을, 그냥 리빙 그룹을 뉴클레오파일로 대체를 치환시키고, 우리가 전체적인 차지, 이 차지를 헷갈리시면은 결합을 그리고 놓고 형식 전화를 그려보시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빙 그룹이 떨어져 나가는 결합 해리와 새로운 뉴클레오파일이 결합되는 새로운 결합 본드 포메이션을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위에서 다시 말씀, 7장은 알킬 할라이드를 배우고 있고요. 그 알킬 할라이드에서 뉴클레오필릭 서브스티션 리액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7장입니다. 알킬 할라이드에서 친액 치환 반응을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친액 치환 반응, 뉴클레오필릭 서브스티션 리액션의 알킬 할라이드에서
탄소 X 본드는 heterolithically cleavage, 즉 불균등하게 끊어집니다. 즉 전자 두 개가 X 쪽으로 모두 다 가져가는 불균등 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은 리빙 그룹으로 얘네들이 전자 두 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음이온으로, 그죠? N이온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리빙 그룹이 이게 있을 때 이 X가 이 비공유 전자쌍과 마이너스를 보다 더, 그죠? 안정화된다고 한다는 것은 이게 떨어져 난 다음에 리빙 그룹으로서 안정화돼야 잘 떨어져 나가겠죠. 그죠? 그렇게 좋은 리빙 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이 X가 무엇을, 전자를 억셉트하는 그 능력이 더 좋은 경우에 리빙 그룹이 보다 더 잘 안정화됩니다. 그죠? 따라서 리빙 그룹은 약한 베이스여야 됩니다. 약 베이스, 즉 약 베이스라는 것은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주는 베이시스트 역량이 떨어진다는 거죠. 즉 이 비공유 전자쌍을 이 원자가 잘 가지고 있는 경향이 크다. 그것이 약 베이스죠. 비공유 전자쌍을 잘 주면은 이건 스트롱 베이스일 거고요. 그죠? 그래서 치환 반응에서 리빙 그룹이 좋은 리빙 그룹이 되는 것은 약한 베이스다. 그죠? 그리고 가장 약한 베이스 중에서도 좋은 리빙 그룹에서는 H2O가 OH-보다도 더 잘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물이 하이드록사이드보다도 약한 베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주기율 표상에서 리빙 그룹의 어빌리티를 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같은 주기에서 갈수록 베이시스티는 감소해서 리빙 그룹의 능력은 증가합니다. 그죠?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죠? 얘네들은 리빙 그룹의 특징은 증가합니다. 베이시스트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컬럼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베이시스트도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리빙 그룹이 어빌리티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겁니다. 그죠? 얘네들이 약한 베이스, 이것도 약한 베이시스트이기 때문에 보다 더 좋은 이탈기로 작용한다. 이렇게 한번 주기율표의 원에서 각각의 특징을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아릴 클로라이드와 아릴 아요다이드 이걸 보시면 리빙 그룹 클로라이드 아요다이드입니다. 여기에 컨주게이티드 산, 컨주게이티드 애시드가 보다 더 강한 애시드면 pK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얘네들은 짝이 옮기겠죠. 약한 짝이 옮기겠죠. 그래서 여기가 HI와 pK 값이 HCl보다도 작으므로 HI가 강산입니다. 강산의 짝이 옮기는 약한 염기죠. 그죠? 그래서 아이오다이드가 클로라이드보다도 좋은 리빙 그룹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안 좋은 푸어 리빙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R-나 H- 이런 걸로 떨어져 나가기가 아주 힘든 이유가 R-의 짝산은 pK 값이 50입니다. 이거는 얘네들의 pK 값은 그러면은 여기는 베이스 그 산도가 아주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도가 낮다는 것은 애시디티가 낮다는 것은 이 화물의 짝 염기는 매우 강한 염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리빙 그룹으로서 잘 안 되는 것은 탄소 마이너스 H 마이너스 다음에 N 마이너스 O 마이너스 F 마이너스 이거는 이런 식으로는 아마도 비탈기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음에 뉴클레오파일 친액체와 염기는 구조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이 역할만 좀 다르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같고 이 뉴클레오파일은 베이스는 구조적으로 같은데 역할이 어디를 공격하느냐 이겁니다. 뉴클레오파일은 탄소 일렉트론이 전자가 부족한 원소나 탄소를 공격하는 거고요. 베이스는 뭐를 공격한다? 프로톤을 공격합니다. 프로톤. 비록 뉴클레오필리스트와 베이시스트, 친핵성 정도와 염기도 정도는 서로 상호관계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좀 다르다. 그죠? 얘네들은 베이시스트는 얼마나 쉽게 원자가 프로톤의 원자의 전자를 도네이션 하는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평형상수인 thermodynamic property고요. 연력학적인 개념이고요. 뉴클레오필리스트는 그죠? 일렉트론 페어를 어떤 원자에 주는 건데 이거는 속도 상수와 관계되어 있는 카이네틱 요소입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뉴클레오필리스티, 베이시스티는 비슷한 특징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같은 뉴클레오필릭 어톰 원자에서 얘네들이 강한 염기면은 강한 뉴클레오파일입니다. 자, 여기서 옥시전, 같은 옥시전입니다. 그죠? 산소가 있고 아세틱 애시드의 산소 쪽에 뉴클레오필리스트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면은 얘네들의 컨주게이트 애시드의 pK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컨주게이티드 애시드가 보시면 하이드록사이드의 작산은 물이죠, 그죠? 작산의 pK은 15.7, 아세틱산의 작산은 4.8입니다. 무엇이 아세틱산이 보다 더 강한 산입니다. 따라서 강한 산의 짝염기는 약염기고 약염기는 약한 뉴클레오파일이 되는 거죠. 반대로 보다 더 약산의 짝염기는 강한 염기이기 때문에 OH-가 strong base고 그리고 strong nucleophile이 되는 겁니다. 뭐에 비해서? 아세테이트 어미온에 비해서. 그리고 네거티브 리차지는 항상 같은 원소에서 하이드로 뉴클레오파일에서는 항상 강한 뉴클레오파일이 되는 겁니다. 하이드록사이드가 강한 염기고 강한 뉴클레오파일입니다. 무엇보다? 중성인 물보다. 그 다음에 그 주기율 표상에서 우리가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원소가 마이너스 베이시스티도 증가하고 뉴클레오필리스티도 증가합니다.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하나가 아미노 알코올이 있는데요. 같은 탄소에 아민도 있고 알코올도 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 화합물이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하면은 질소가 먼저 작용합니다. 이게 질소가 산소보다도
뉴클리오필리시티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뉴클리오필리시티와 베이시스티가 같이 패러럴 하지 않은 경우에 경량성이 다른 경우에는 어떤 요소가 작용하느냐면은 입체 장애가 발생하면, 즉 어떠한 뉴클리오파일이나 베이스가 무엇에 사이즈가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스테릭 힌드런스는 반응성을 줄입니다. 그죠? 이게 아주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스테릭 힌드런스는 뉴클리오필리시티는 줄이지만 베이시스티 이게 사이즈가 크더라도 뭐 프로톤 작은 것과의 결합하는 정도랑, 그죠? 탄소 어떠한 오톰에 있는 뭐 원소가 있다 칩시다. 그죠? 여기에 얘네들을 공격하는 것에서는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작은 프로톤하고 결합하는 데서는 큰 영향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뉴클리오필리시티는 사이즈가 크면은 줄어드는데 베이시스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스테릭 힌들드 베이스는 푸어 뉴클리오파일, 뉴클리오필리시티는 별로 좋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어떤 사이즈가 큰 것은 뉴클리오필리시티가 없는 베이스다, 넌 뉴클리오필릭 베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터셔리 부톡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약한 뉴클리오파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솔벤트 이펙트인데요. 어떠한 용매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용매에서 반응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특징이 조금씩 뉴클리오필리시티가 차이가 나는데요. 자, 만약에 소듐 브로마이드가 이게 브로마이드를 무엇으로 뉴클리오파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에 녹여서 물의 용매에서 사용하면은 소듐은 이온 다이폴 인터랙션에 의해서 Na+와 산소의 델타 마이너스 인터랙션에 의해서 소듐을 둘러싸게 되고요. Br- 이온도 물에 있는 프로톤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죠? 솔베이션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에서 보면은 물은 H2O는 폴라 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프로톤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폴라 프로틱 솔벤트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면요. 자, 폴라 프로틱 솔벤트 같은 경우에는 H가 이 아이오딘과 H가 브로마이드가 H가 Cl- H가 뭐와 플로라이드와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이즈가 작고 여기는 사이즈가 크죠. 그죠? 사이즈가 크니까 이와 같은 물 분자가 완벽하게 이거를 다 감쌀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플로라이드 이온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물에 의해서 완벽하게 감싸지게 됩니다. 솔베이션이 됩니다. 따라서 플로라이드가 물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뉴클리오파일로 공격하는 경향성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뉴클리오필리시티는 사이즈가 큰 아이오다이드가 폴라 프로틱 솔벤트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폴라 프로틱 솔벤트에서는 사이즈가 큰 아이오다이드가 사이즈가 작은 플로라이드보다도 뉴클리오필리시티가 뛰어나다,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어떤 경우에 폴라 프로틱 솔벤트, 프로톤을 가지고 있는 물, 메탄올, 에탄올, 알코올, 그 다음 아세틱 애시드, 이와 같은 프로톤을 가지고 있는 폴란 솔벤트에서 사이즈가 큰 아이오다이드가 사이즈가 적은 플로라이드보다도 뉴클리오필리시티가 뛰어나다. 이것은 여기서도 했지만은 베이시스트하고는 반대인 거죠. 그죠? 베이시스트하고는 반대의 경향성입니다.
자, 그런데 폴라 프로틱, A 프로틱, 즉 여기에서 솔벤트에서 뭐 H를 가지고 있지 않은 OH나 NH 결합을 가지고 있지 않는 솔벤트에서는 이것은 여기서 보시면은 수소 결합은 가능한데요. 아무튼 이와 같은 폴라한 아세톤 나이트릴 테트라하이드로퓨란이라고 하는 THF. 다음에 이게 폴라하고 DMSO, DMF, HMPA 이거 아주 폴라한 솔벤트입니다. 이거는 아래쪽에는 굉장히 폴라한 솔벤트. 여러분들 그냥 이것은 실질적으로 텍스트 위주 여러분들이 유기화 1, 2, 3, 유기합성 이런 것을 학부에서 교과서 위주로 배울 때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기화학을 실험실에서 진행할 때는 이와 같은 솔벤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일러져 있는 솔벤트의 약어 DMSO, DMF, THF, HMPA는 이름과 구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솔벤트 이펙트에서 폴하면서 에이프로틱 솔벤트는 무엇에? 이온과 다이폴 인터랙션에 의해서 케타이온을 플러스 이온을 뭘? 안정화시킵니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폴라니까 그죠? 이거는 무엇을 안정화시켜준다? 케타이온을 안정화시켜줍니다. 솔베이션 시킵니다. 그죠? 그러나 마이너스 N아이온은 솔베이션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물은 그죠? 프로톤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H 폴라 프로틱 솔벤트 그 델타 플러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솔베이션을 하는데 이와 같은 폴라 A 프로틱 H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런 솔벤트는 Br-를 잘 솔베이션 못하면 감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Br- 할라이드 음이온이 네이키드 되어 있습니다. 뭐 완전히 벗겨져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뉴클레오필리시티가 프로틱 솔벤트와는 반대로 작용합니다. 즉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솔베이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음이온 자체의 베이시스티 플로라이드 이온이 아이오다이드 음이온보다도 베이시스티가 크죠. 그래서 폴라 에이프로틱 솔벤트에서는 뉴클레오필리시티가 베이시스티와 경량성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강한 베이스가 강한 뉴클레오파일로 된다. 어디서? 폴라한 에이프로틱 솔벤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뉴클레오파일의 어떤 것을 서머리를 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거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파일 그죠? O 다음에 나이트로젠에서 아자이드 이거는 N3 아자이드입니다. 사야나이드 탄소 아세토나이트 C- 할로젠 그죠? 그다음에 설프 이게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거. 다음에 뉴트럴 뉴클레오파일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산소, 질소, 설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클레오필릭 서브스티튜션 리액션의 메커니즘입니다. 메커니즘이란 것은 반응에서 결합이 해리되고 생성되는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 메커니즘이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7장은 알킬 할라이드와 뉴클레오필릭 서브스티튜션 리액션을 다루고 있습니다. 친핵 치환 반응인 뉴클레오필릭 서브스티튜션 리액션은 알킬 할라이드의 시그마 본드가 끊어지고 뉴클레오파일이 X 할라이드 대신에 치환되어
새로운 탄소 뉴클레오파일 결합에 새로운 시그마 본드이 생깁니다. 그죠? 시그마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시그마 본드가 형성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결합 생성과 해리의 순서는 어떻게 될 거냐 볼게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론입니다. 이론적으로 세 가지가 가능하다. 결합 생성과 결합이 해리되는 것이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뉴클레오파일이 탄소를 공격함과 동시에 순식간에 탄소 CL이 해리되는 여기죠. 이와 같은 같이 일어나는 반응이 원스텝입니다. 한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은 것은 반응 속도는 같이 이 뉴클레오파일과 이거의 모든 농도에 둘 다 관여하기 때문에 속도식은 2차 반응 속도식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본드 결합이 먼저 끊어지고 새로운 반응이 두 번째 단계에서 생성되는 것. 이와 같은 시나리오에서는 메커니즘은 2스텝이죠. 그죠? 첫 번째 스텝에는 끊어지고 생성된다. 그죠? 이것은 첫 번째 단계가 rate determining 스텝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반응 속도 결정 단계일 경우라면 오로지 이 반응 메커니즘을 보면은 알킬 할라이드의 농도에만 관계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응 속도식이 first order rate equation을 나타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무엇이 결합이 생성되고 해리되는 것은 뉴클레오파일이 탄소에 결합하고 그 다음에 해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문제는 화학적으로는 뉴클레오파일이 탄소에 먼저 결합을 하면은 탄소가 총 10개의 일렉트론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옥텟트 룰에 위배됩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결합 생성과 해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과 그 다음에 결합이 해리되고 결합이 생성되는 두 가지 가능한 메커니즘은 우리가 화학적으로 가능하지만 지금 살펴본 결합이 생성되고 해리되는 단계적인 메커니즘은 화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와 같은 세 번째 메커니즘은 논의에서 제외하고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반응 메커니즘을 위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클레오필릭 취환 반응, substitution 반응의 메커니즘에서 첫 번째에서 살펴봤던 것을 다루면 알킬 할라이드와 아세테이트가 음이온에 이것이 뉴클레오파일입니다. 그래서 탄소 브로마이드 결합 대신에 산소 결합인 이와 같은 뉴클레오파일이 치환되었습니다. 이 반응은 알킬 할라이드와 아세테이트 뉴클레오파일의 각각의 농도의 함수로 세컨드 오더 카이네틱 반응 속도를 따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반응이 뭐에 의해서 두 개의 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반응 속도가. 그래서 치환 반응이 substitution nucleophilic bimolecular 해서 SN2죠. 그죠? SN2 타입의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나타나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은 오로지 알킬 할라이드와 아세테이트가 반응했을 때에 알킬 할라이드의 농도에만 비례하는 반응 속도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투스텝 메커니즘이고 레이트 디터밍 스텝이 첫 번째 단계에서만 관여를 하므로 반응 속도 결정 단계가 첫 번째 단계이므로 이것은 알킬 할라이드의 농도가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의 분자에 의해서만 반응 속도가 결정되는 치환 반응을 SN1 반응이라 하죠.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 표기는 대문자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문자 S에 N 또 대문자인데 아래 첨자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공식은 SN2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공유 전자 쌍의 전자의 이동은 전자 두 개가 같이 움직이므로 부분 화살표의 머리는 두 개로 이루어진 풀 헤디드 된 구분 화살표로 해서 산소의 전자가 그죠? 탄소 쪽으로 공격을 하고 탄소 브로마이드 결합이 전자 두 개를 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이와 같이 되는 원 스텝 반응입니다. 단일 단계 반응입니다. 따라서 이 반응의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표현을 하면요. 알킬 브로마이드와 아세테이트 음이온이 결합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결합이 해리되고 이 부분적으로 결합이 생성되는, 즉 알킬 브로마이드가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갔고 탄소 아세테이트 산소 이온이 부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와 같은 경우가 전이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즉 이것은 단일 단계 반응으로 하나의 전이 상태만을 거치는 원 스텝 반응입니다. 자, 그리고 이 SN2 반응에서의 가장 중요하고 입체화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백사이드 어택, 뒤에서 공격을 하는 거죠. 이쪽에서 떨어진 이탈기의 오비탈에 탄소 브로마이드 시그마 결합이 아닌 이 탄소 브로마이드 시그마 스타 안티 오비탈인 이 비어있는 오비탈에 뉴클리오파일이 오버랩되어 있는 백사이드 어택을 통해서 중간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이거를 원래 있는 탄소를 중심으로 양쪽 180도 뒤쪽에서 배열을 하고 있는 뉴클리오파일과 리빙 그룹이 180도의 각도로 배열되어 있는 전이 상태를 거쳐서 이렇게 브로마이드가 떨어지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컨피그레이션이 우산이 접히듯이 뒤집어진 인버전된 컨피그레이션으로 생성물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뉴클리오파일과 브로마이드가 여기 180도에 서로 떨어져 있는데, 그죠? 그러다가 원래의 컨피그레이션에서 인버전된 생성물의 컨피그레이션으로 배열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이그샘플을 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탄소 아이오다이드가 여기서 우리가 SN2 타입의 반응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와 같은 카이랄 센터가 인벌전이 일어나죠. 그죠? 인벌전이 일어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하이드록사이드가 인벌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H가 앞쪽으로, 그죠?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의 반대쪽으로인 OH가 뒤쪽으로 배열되어 있는 생성물이 생성되는 것이 configuration의 inversion입니다. 자, 탄소의 R그룹의 수가, 그죠? 이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무엇이 SN2의 리액션은 감소합니다. 이 반응에서, 그죠? 이 리빙 그룹이 결합되어 있는 탄소에 R이 3개 있는 3차, 2차, 1개가 있는 1차 없는 메틸인데 R 그룹이 많을수록 반응 속도는 증가하고요. 이것이 사이즈가 적은 형태에 있는 스테릭 힌드런스를 적게 받는 메틸과 1차가 SN2 반응에서 잘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SN2 타입은 메틸과 1차에서 잘 일어난다. 2차는 선택사항입니다. 2차는 우리가 배우게 될
SN1, SN2, E1, E2가 거의 복합적으로 다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틸과 1차 알킬 할라이드는 SN2 타입이 잘 일어나고 2차 알킬 할라이드가 느리게 일어나고요. 알킬 할라이드 3차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반응이 일어날 때에 스테릭 힌드런스죠. 뉴클리오파일이 백사이드 어택으로 해서 반응을 공격하는데요. 그죠? 이와 같은 스테릭 힌드런스가 작은 쪽으로 뉴클리오파일이 훨씬 더 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두 번째, 오른쪽에 같은 경우, 맨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뉴클리오파일이 알킬 그룹이 3개인 이렇게 벌키한 쪽에서는 뉴클리오파일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스테릭 이펙트에서 SN2 리액션이기 때문에 메틸과 1차에서만 거의 일어나고 3차는 SN2 타입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는지 보면은 우리가 반응 메커니즘의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반응물과 생수물이 있는데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트랜지션 스테이트의 에너지를 극복해야 되죠. 그죠? 만약에 액티베이션, 즉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낮으면 반응이 잘 일어나고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높으면 얘네들이 반응이 잘 안 일어나겠죠. 자, 그런데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뭐와 관계 있느냐면은 트랜지션 스테이트입니다.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아주 불안정하면은 높은 에너지를 가질 거고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안정하면 낮은 에너지를 가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높은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한다. 이거죠. 여기서 높은 에너지는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서 메틸 그룹에 있는 경우에는 HHH가 작은 사이즈가 있고요. 2차 알킬 할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알킬 H가 있는데 이 알킬 그룹의 사이즈가 크니까 알킬 그룹과 뉴클리오파일, 알킬 그룹과 브로마이드에 입체 장애가 있는 게 반해서 왼쪽은 이와 같은 것이 드물겠죠. 적겠죠. 그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것이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트랜지션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정화되고요. 이것은 스테릭 힌드런스 때문에 불안정해집니다. 즉, 이와 같은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무엇을?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그죠? 높여줍니다. 불안정하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가지는 것은 반응 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트랜지션 스테이트에서의 이게 공간적으로 복잡한 것이 증가하면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N2 타입의 반응을 정리를 하면 반응 속도는 세컨드 오더, 알킬 할라이드와 뉴클리오파일 농도가 모두 다 비례합니다. 그죠? 그래서 알킬 할라이드의 농도를 2배로 증가시키면 반응 속도도 2배, 그죠? 뉴클리오파일을 2배, 알킬 할라이드 농도를 2배를 시키면 반응 속도는 4배,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는 거고요. 메커니즘은 원 스텝입니다.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레오 케미스트리는 백사이드 어택을 해서 컨피그레이션이 인버전을 합니다. 이게 SN2 타입 반응의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알킬 할라이드의 종류로 보면은 메틸과 1차가 반응이 잘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틸과,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틸과 1차가 나오고 3차 안 일어난다 라고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SN1, SN2, E1, E2를 다룰 때 2차 알킬 할라이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거의 다 모두 다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SN2 타입이 백사이드 어택으로 한다고 했는데 한 몇 년, 10년 전에 어떤 결과가 보고됐느냐면 2008년에 사이언스에 이게 femtosecond 10의 마이너스 12성 마이너스 12성 초로 이것을 측정해본 가스 사이즈에서 측정하니까 원래 치환되어 있는 것이 백사이드 어택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한번 이렇게 회전을 하고 들어간다는 것이 측정을 해서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죠? 뉴클리어 필릭 서브스티튜션에서 다이나믹 동력학을 이렇게 측정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7장의 앞부분, 전반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이 좀 남은 것은 여러분들이 앞의 내용을 한번 복습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